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휴가를 다녀오는 관계로 좀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잘 다녀오셨나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가을을 기다리면서 좀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광주 가톨릭 평생교육원 테마로 떠나는 성지순례 2024년 2학기 프로그램이 9월 3일에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요. 또 이번 학기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나름 기대하면서 개강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가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쳐서 지났으니까 조금 더 빨리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초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브리기에르 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조선 입국을 코앞에 두고 선종하시게 되신 이야기까지 좀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1831년 9월 9일 조선교회가 창설된 지 47년 만에 북경교구에서 독립돼서 고유한 조직을 갖춘 교구로 발전하게 되었지만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브리기에르 주교가 조선 입국을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갖은 고난과 질병을 극복하면서 대륙을 횡단해가지고 10월 19일에는 마가자 교우촌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인 10월 20일에 갑작스러운 뇌일혈로 이 그리운 조선 땅을 눈앞에 두고 선종하셨습니다. 조선을 향하여 패랑을 떠난 지 4년간 오로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희망만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한 이 굳은 신념의 소유자였던 조선 대목구 초대 교구장 브리기에르 주교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럼 브리기에르 주교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부터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뒤를 이어서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되신 분들인데요. 기해박해 중인 1839년 9월 21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순교하신 이 세 분의 선교사 앵베르 주교님과 모방 샤스탕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세 분 모두 브리기에르 주교님과 같은 파리예방 정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고요. 순교 당시 조선 땅에 계시던 이 선교사 세 명이 모두였습니다. 네,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조선의 선교사를 자원한 상황에서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두 분이 계셨다고요? 네, 바로 모방 신부와 사스탕 신부 두 분이었는데요. 이 두 분은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개척한 길을 따라서 조선 입국에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입국함으로써 조선교회는 드디어 모든 조직을 갖춘 독립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임자인 이 브리기에르 주교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조선에서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렇지만 1839년 기해박해 때 세 분 모두 순교하게 되죠. 지금부터 이 기해박해 순교하신 이 세 분 선교사의 순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도 조선으로 선교를 가겠노라고 자원했던 모방 신부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명에 따라 섬한자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브리기에르 주교의 선종 소식을 듣게 되죠? 네, 그 소식을 들은 모방 신부는 곧바로 이 마가자로 달려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유해를 그곳에 묻은 후에 브리기에르 주교의 발자취를 따라서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브리기에르 주교의 염원이 모방 신부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네요. 네. 모방 신부는 어떤 분이셨나요? 네. 피에르 필리베르 모방은 프랑스식 이름이고요. 네. 한국식 이름은 나백다록. 좀 특이하죠? 네, 나백다로. 예, 예.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이 모방 신부는 1803년 9월 20일 프랑스 서북부 지역인 노르망디 지방 칼바도스의 바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출생지인 이 바시는 적지 않은 아이들이 훗날 성직자와 선교사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특별히 많이 나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유독 신앙심이 좀 깊은 그런 지역이 있죠. 네.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맞다면 모방 신부의 경우 아무래도 좀 모태 신앙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모방은 태어난 날 바로 바시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중등교육을 이수한 모방은 바이웨 교구에서 운영하던 대신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곳 교수들로부터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들의 이 활동이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모방 신부는 언제 어떻게 이 파리 외방 전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나요?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모방 신부가 1829년 6월 13일 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교의 소명을 느끼고 1831년 파리예방 전교회에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파리예방 전교회 신학교에서 회칙 그리고 선교 지침서를 학습한 모방 신부는 파리를 출발해서 이 자신의 선교지인 사천 대목구로 가게 되는데요. 이 가는 도중 이 마카오에 들른 이 모방 신부는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어서 조선으로 가고 있던 길이던 부르게이르 주교였던 것입니다. 브리게르 주교가 비록 조선 땅에 입국하기 전에 좀 안타깝게 선종하셨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 초기 교회 공동체에 참 많은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1832년 12월 20일 각각 자신들이 배속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납니다. 배속된 곳은 서로 달랐지만 각각의 그 배속지로 가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의 이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동반하게 된 것은 아마 하느님의 뜻이었겠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여행 중에 이 복권성에 주교관에 도착을 해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을 때 모방 신부는 부르게이르 주교에게 자신을 조선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부르게이르 주교는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1833년 3월 9일에) 모방 신부가 사천 선교지를 포기하고 조선에 가겠다고 내게 알리러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오래전부터 이 성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고백에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성소를 가졌다니 나는 매우 기쁩니다만 신부님은 하느님과 상의를 해야지 내 소망을 문의할 일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일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튿날 흥화로 떠나야 했으며 나도 남동으로 길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복권 주교에게 의논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찬반의 이유를 듣고 난 복권 주교는 모방 신부가 조선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필요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사천 주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매님, 이후 이야기도 이어가 주시죠. 네, 편지를 받은 사천 대목구의 주교는 긍정적인 답을 주었고 마침내 모방 신부의 배속지가 사천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부르게이르 주교는 이 혼자가 아니라 모방 신부와 함께 조선으로 입국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방 신부는 1834년 7월 초순 무렵에 사만자에 먼저 도착을 하였고요. 부르게이르 주교도 10월 8일 사만자에 도착해서 그와 합류를 합니다. 그들은 그 후 한 약 1년 동안을 이 지역의 교우촌에 머무르면서 조선으로 입국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르게이르 주교는 모방 신부를 사만자에 남게 하고 자신 혼자 사만자 교우촌을 떠나서 조선 입국을 시도하였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선종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좀 모세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모세도 40여 년의 광야 생활 끝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의 우리는 그저 안타까움으로만 느끼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 모방 신부가 이 소식을 듣고 느꼈을 감정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건데요. 네. 이 소식을 들은 모방 신부는 즉시 출발을 해서 그 부르게리 주교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마가자 교구촌으로 갔고요. 라자로의 소속 신부와 함께 주교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모방 신부는 뒤늦게 도착한 5명의 조선인 신자들을 만나서 1836년 1월 12일 자정에 중국 측의 국경 관문인 변문을 출발해서 사흘 뒤인 1월 15일 한양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파리해방 정교회 소속 선교사가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보다 먼저 교황청에서 그 조선 대목구 설정과 또 조선 대목구장으로 부르게리 주교를 임명할 당시에 이 부르게리 주교가 조선에 입국함으로써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이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르게리 주교의 선정으로 조선 입국의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 대목구 설정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조선의 신자들로서는 말 그대로 위기의 순간인데요. 그런데 브리기에르 주교는 이런 상황까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르게르 주교는 생전에 이 모방 신부를 대목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을 해서 이 조선 대목구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르게르 주교가 사명한 이후 모방 신부가 조선에 입국함으로써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반포한 이 조선 대목구 설정은 결정적인 유효성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께서 젊은 나이에 순교하신 이후에 함께 사제 공부를 했던 최양업 신부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의 전국 방방곳곳에 신앙을 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을 피의 순교자,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을 땀의 순교자라고도 하는데요. 브리기에르 주교와 모방 신부 이 두 분의 관계가 전 약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1836년 1월 15일 이렇게 한양에 도착한 모방 신부는 이 정화상 등이 마련해준 집에서 조선 선교사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그 부르기에르 주교의 입국을 준비하도록 파견된 이 유파치피코 신부가 조선에 있던 유일한 사제였습니다. 입국 직후 이 조선교회 상황을 보고받은 모방 신부는 무엇보다도 이 조선의 언어를 배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요. 새로 이게 서양인 신부가 조선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이 신자들 모두가 성사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위 성사를 하고 성체를 영하기 전에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이 박해 시대이다 보니 반대로 선교사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까 아직 조선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이 성사를 주게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 모방 신부가 중국어와 한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파리해방 정교회 신학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1836년 4월 4일, 그러면 그 한양에 도착한 지 한 3개월도 못 된 시점이거든요. 네. 이때 보낸 서한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성사를 줄 수 있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조선말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12군데의 마을에서 교우들이 저더러 자기네를 방문하여 고해를 들어달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중국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해 내용을 중국 글자로 적었고 또 중국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통역을 통해서 고해 내용을 중국말이나 중국 글자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성찰 규칙을 중국어로 작성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부활절 후에는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내가 이런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네들의 고해를 알아들을 수 있고 중국 글자로 된 글을 받거나 필담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통역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언어 공부에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방 신부는 이 조선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신자들의 고해 내용을 알아듣고 또 조선어로 보석을 주는 일이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나 편하게 네. 성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고해 성사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한시라도 빨리 이 조선어를 빨리 습득을 해서 신자들에게 직접 고해 성사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련 이야기는 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